자, 파이썬이라는 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파이썬은 컴퓨터에 명령을 내리는 언어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랑 대화하기 위한 언어. 우리가 예를 들어 친구한테 문 좀 열어줘 라고 이야기하면은 문을 열어주듯이 파이썬으로 컴퓨터한테 이거 해 라고 적어주면은 그 말을 듣고 바로 행동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앱을 누르면은 화면이 켜지고 사진을 찍을 수가 있죠. 사실 그 안에는 버튼을 누르면은 카메라를 켜라, 셔터 버튼을 누르면은 사진을 찍어서 어디에다가 저장을 해라 같은 코드가 이미 숨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버튼을 하나 누르는 거지만 사실은 컴퓨터가 미리 짜여진 명령어를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파이썬을 배운다는 거는 이렇게 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사용만 하는 사람에서 이제는 직접 명령어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거나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컴퓨터와 대화할 수 있는 언어는 파이썬 말고도 C 언어라든지 자바라든지 이런 여러 용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이런 언어들을 거의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걸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자동차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뭐 핸들을 돌리고 엑셀을 밟고 그러면은 자동차가 움직이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만 그 안에서는 엔진이 돌아가고 기름이 타고 수많은 전자장치가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복잡한 과정을 몰라도 운전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뭔가 프로그램에서 버튼 하나 누르고 입력하면은 그 뒤에서는 이미 미리 작성된 코드들이 엄청나게 실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파이썬이라는 거는 그 자동차의 엔진의 뚜껑을 한번 열어보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부에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한번 체험해 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고 또 내가 명령을 내리는 거를 실행하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렇게 컴퓨터와 대화할 수 있는 창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화하는 도구, 즉 채팅방 같은 게 필요한데 저희는 첫 번째 파이썬 기초를 배울 때는 아이들이라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설치를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파이썬을 설치하면은 같이 설치가 되는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 배울 때 가장 단순하고 빠르니까 이 부분을 한번 먼저 설치를 해가지고 파이썬이 돌아가는 부분들을 한번 실습을 해보고 그 이후에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뭐 주피터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프로디시라든지 이런 툴을 가지고 또 실제로 실습을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파이썬 설치, 아이들 가지고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들 설치하는 것부터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가 다 완료되셨으면은 우리가 이제 윈도우 키를 누르고 IDLE라고 치시면은 그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이렇게 채팅창처럼 입력하는 창이 나오게 되는데, 이 대화형 쉘은 파이썬한테 물어보면은 바로 파이썬이 답을 주는 거예요. 마치 계산기처럼. 즉, 내가 말을 하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즉시 대답해서 출력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화살표 3개 프롬프트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생성 가시라고도 저는 그냥 부르는데, 그 창이 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입력을 하면은 바로바로 얘가 물어본 거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코드를 입력할 때마다 결과를 즉각 호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코드 실험이나 디버깅에도 유리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추후에 제가 자 쉘에다가 입력하세요. 인터랙티브 쉘에다가 입력하세요. 터미널의 명령 프롬프트에다가 바로바로 입력하세요 라고 하면은 이 창에다가 여러분들이 입력해서 체크를 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화형 쉘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계산 같은 거 13 플러스 2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은 값이 계산이 바로 되어서 나오죠. 몇이 나오나요? 10이 나오죠. 10. 아래 바로 계산돼서 나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특징적인 게 13 플러스 2 마이너스 5는 이라고 물어보면은 에러 메시지가 발생할 거예요. 신텍스 오류라는 에러 메시지가 발생을 하는데, 이 는이라는 의미는 이거의 값은 이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 는이라는 뜻은 이 파이썬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름표 붙이기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후에 저희가 변수 이야기하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터랙티브 쉘에다가 뭔가 물어볼 때, 특히 값을 계산하는 문제를 물어볼 때 는은 붙이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여기 뭐 13 플러스 2 마이너스 5는 10이라고 하면은 true라고 메시지가 뜰 거예요. 근데 그냥 는이라고 하면 안 되고, 뭐 예를 들어 여기 다른 값을 넣은다 라고 하면은 틀렸다 라고 판단을 해줄 수는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컴퓨터한테 바로바로 대화하는 것처럼 물어보면은 답을 알려주는 거, 그게 바로 인터랙티브 쉘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뭔가 내가 명령어나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오류 메시지가 뜨고 에러라고 막 떠요. 그러면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에러 메시지가 뜬다는 거는 뭐 숙련된 사람도 에러 메시지를 계속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컴퓨터를 다룰 때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 제대로 동작하면은 오히려 그게 더 이게 되네? 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다루면서도 이러한 에러 메시지가 무수히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근데 굉장히 친절한 게, 우리가 에러 메시지가 붉은 글씨로 이유랑 발생 위치, 어디에서 이렇게 에러가 발생했는지, 몇 번째 줄에 뭐가 잘못됐는지, 거기에 또 너 잘못 쳤는데 이거를 잘못 쓴 거 아니야 라고 친절하게 안내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에러 메시지라든지 내가 입력할 때 너무 정확하게 입력해야 돼, 그런 부담은 갖지 말고 그냥 편하게 계속 따라하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절대 에러를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행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은 에러 메시지만 한번 잘 읽어보면은 몇 번째 줄에 내가 뭔가 오타를 냈구나, 뭔가 잘못됐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우리가 언어 중에서, 컴퓨터랑 대화하는 언어 중에서
파이썬 같은 경우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name이라고 쓰는 거랑 name이라고 쓰는 거랑 이 두 개가 같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 명령어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나중에 쓴 언어 내가 입력한 값들 중에서 알파벳이 있으면은 이 대소문자는 철저하게 구분된다 라는 부분들 체크하셔야 되고, 명령어 같은 거 입력할 때도 이 알파벳의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 또 주요한 포인트입니다. 즉 컴퓨터에서는 이 글자를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프린트라든지 대문자로 또 이런 부분들, 명령어, 그렇죠? 스코어, 스코어, 스코어. 이게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각각 다른 이름으로 인식한다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바로 실습을 하나 해볼 건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뭔가 거북이를 소환해 가지고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단순히 아까처럼 우리가 계산 문제는 뭐 계산기로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코딩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뭔가 움직이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컴퓨터한테 야, 난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야. 그래서 종이 가운데 거북이가 등장하고 거북이 펜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내리는 명령에 따라서 거북이가 움직이는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명령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쳐보시면 돼요. 아이들 창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import turtle st라고 한 다음에 t 샤프 해서 turtle이라고 적으시고 이 특수 문자까지 다 정확하게 따라서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똑같이 t forward 하고 50, t right 하고 90, t forward 하고 50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기억자를 그리는 거를 한번 실제로 따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실습하는 화면까지를 한번 그대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대로 한번 따라와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이 뭔지를 이제 알았으면은 이제 파이썬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우리가 터틀을 이용해 가지고 명령을 내려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죠. 그러면은 맨 처음 나오는 게 바로 모듈이라든지 라이브러리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모듈과 라이브러리는 마법사가 마법을 쓸 때 필요한 주문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모듈 같은 경우는 한 권의 주문서, 라이브러리는 주문서들이 많이 꽂혀 있는 책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차를 만들 때도 나사 하나하나 다 만들지 않고 타이어 같은 경우도 미리 휠에 타이어가 조립되어 있는 것들이 다 나오죠. 미리 조립되어 있는 기능, 즉 완성품을 그대로 꺼내 가지고 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는 여러분들은 이 필요한 주문서들을 미리 꺼내 가지고 그 주문서 안에 있는 내용들의 주문을 외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이썬한테는 그게 바로 임포트 한다고 하거든요. 모듈이나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한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썼던 명령어가 바로 import turtle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import라는 명령어를 이용해 가지고 이 모듈이나 라이브러리를 가져오겠다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 터틀이라는 뭐 라이브러리도 있고, 우리가 뭐 나중에 데이트 타임이라든지, 그다음에 판다스라든지, 또 뭐 매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 모듈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 모듈들이 바로 하나의 완성품이고, 여기 안에 여러 명령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임포트 시키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터틀이라는 이 모듈을 여기 임포트 시켰고, 이 터틀 안에 있는 명령어들 어떤 거 써봤나요? 포워드라든지 라이트라든지 이런 걸 써봤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연결돼 있었어요? 명령어 내릴 때? 이 터틀하고 점으로 연결됐죠? 이 터틀이라는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포워드라는 명령어를 내가 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명령어를 쓸 때는 이 임포트한 라이브러리나 모듈을 먼저 써주고, 점을 이용한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명령어를 써주면 된다 라는 구조로 되어 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라이브러리나 모듈 안에 있는 명령어를 이야기할 때 그 라이브러리나 모듈명을 먼저 외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명령어를 쓰고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 터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짧아 보이지만 뭐 데이트 타임이라든지 또는 뭐 텐서플로우, 매트플롯 뭐 이런 식으로 어려운 좀 영어로도 긴 좀 명령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쓸 때 매번 그걸 다 써가지고, 그쵸? 명령할 때 터틀.포드 이렇게 쓰려고 하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마법사들끼리도 주문을 외우는데 짧게 주문을 외운 사람이 더 빨리 공격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겠죠. 그쵸?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매번 이 라이브러리나 모듈을 이렇게 쓰고 이 안에 있는 명령어를 쓰려면은 이게 힘드니까 우리가 얘를 얼라이어스, 즉 별칭으로 따로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게 s라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입력할 때도 import turtle 그 다음에 st라고 되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 turtle은 내가 t라고
약어를 만들 거야, 별칭을 만들어 놓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turtle.forward라고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t.forward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를 볼 수 있죠.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좀 긴 데이트 타임 같은 경우는 뭐 import 데이트 타임 sdt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데이트 타임이라고 다 쓰지 않고 dt. 이 안에 있는 명령어를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뭐 데이트.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은 금이기 때문에 시간은 금이기도 하고 또 영타로 이렇게 길게 막 쓰려고 하면은 오타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약어를 쓴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했어요. import랑 s라는 명령어를 지금 우리가 실습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터랙티브 쉘을 통해서 한 줄 한 줄 다 입력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오타가 났어요. 그러면 다시 다 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코드를 내가 한 번에 실행하고 저장해 놓고 또 보관했다가 다시 쓰고 또 에러가 나면은 수정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편집기라는 걸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스크립트 편집기, 메모장 같은 거예요. 여기다가 내가 코드를 쭉 입력시켜 놓으면은 얘가 한 번에 한 줄 한 줄 실행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 번에 전달을 하면은 그 사람이 어때요? 컴퓨터가 그거에 대해서 전체를 다 실행해 볼 수 있게 하겠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과정으로 실습을 하시면 돼요. 아이들 창에다가 열었으면은 그 위에 파일 메뉴에 new 파일 해가지고 또는 컨트롤 누르고 N 누르면은 단축키로서 자동적으로 스크립트 창이 뜰 거예요.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게 스크립트 창이 뜨면은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고 여기에 메뉴에 run이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run 모듈 하거나 F5키 누르면은 내가 쭉 입력해 놓은 코드가 한 번에 실행돼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스크립트 창에다가 입력을 할 거예요. 이렇게 쉘에 들어가서 파일에 new 파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코드를 한번 입력해 보자고요. import math라고 하고 그냥 이대로 그냥 입력하세요. 아직 여러분들 변수나 이런 내용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배운 거 뭐예요? 이 math라는 모듈을 import 할 거다 라는 뜻인 거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넘버는 16, 결과 result는 math.sqrt라고 해서 이 넘버를 넣겠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값을 내가 프린트 할 거야 라고 하면은 16의 제곱값이 나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대로 한번 입력을 해보는 실습을 해보세요. 그쵸? 그 다음에 입력을 다 하셨으면은 여기서 메뉴에서 여기 run에 run 모듈 하거나 F5 버튼 눌러가지고 저장한 다음에 실행을 하시면 돼요. 참고로 파이썬 파일 같은 경우는 확장자가 py로 생성이 되고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이제 실습한 파일들을 따로 폴더를 만든 다음에 저장해 가지고 좀 같이 활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값은 인터랙티브 쉘에 나오거나 이렇게 또 따로 창이 만들어져 가지고 결과값이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주석이란 부분인데 주석 우리가 어디서 봤었나요? 회계
에서 적요나 비교 또는 메모처럼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주석의 핵심은 지금 내가 아니라 나중에 읽을 사람 혹은 미래의 나를 위한 안내문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드 안에 적어놓은 설명이나 메모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은 내가 주석으로 표시를 해놓으면은 컴퓨터가 이 부분을 읽지 않아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코드를 이해하기 쉽게 내가 설명을 해 놓는다는 거고, 주석을 입력할 때는 파이썬에서는 이 샵 또는 이 따옴표 3개, 쌍따옴표 3개를 이용을 합니다. 보통 주석이 왜 필요하냐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인수인계를 한다거나 퇴사를 할 때 리스크가 생기죠. 그쵸? 사람이 바뀌어도 이 코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코딩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 주석을 같이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 씁니다. 우리가 이제 숫자 같은 경우 세율이라든지 감가상각 방법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고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잘못 고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고정해 놔야 돼, 손대면 안 돼 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좀 표시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코드를 처음 보는 사람이 좀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요를 같이 작성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쵸? 보통 이 샵을 쓰는 거는 한 줄짜리 짧은 메모를 할 때 이 샵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긴 설명, 매뉴얼처럼 설명서 같은 거 쓸 때는 이렇게 쌍따옴표 3개를 이용을 좀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영역을 묶는 거고, 얘는 이 뒤에 나오는 한 줄짜리 짧은 부분들을 주석으로 달 때 구분해서 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파이썬 처음 배우는 여러분들, 이제 오늘 했던 거를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한번 그 거북이를 이용해서 도형을 그리는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import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모듈이 뭔지, 라이브러리가 뭔지를 배웠고, 그 다음에 그 모듈이나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명령어를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부분들을 학습을 했고, 주석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거를 총집합해가지고 한번 입력을 해볼 거고요. 우리가 편집창을 열 거예요. 인터랙티브 쉘이 아니라 편집창, 즉 컨트롤 플러스 N을 하거나 여기 파일 메뉴에 뉴 파일 해서 이렇게 입력창을 만들고, 여기 있는 것 그대로 코드를 따라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주석 달려있죠? 이 주석은 다 쓰실 필요는 없고 이 안에 있는 명령어들만 그대로 따라서 입력을 하시면 돼요. 맨 처음에 임포트를 하고 약어를 만들고 그 이후에 명령어들을 이거에 맞춰 가지고 그대로 다 쓰시면 됩니다. 다 입력을 하신 다음에는 여기 run 버튼에 run 모듈 또는 F5키를 실행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우리가 이 코드를 조금 수정해 가지고 다르게 저장을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save s라고 보이죠? save라고 하면은 그대로 덮어 씌우는 거고, save s를 이용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야지 또 내가 변경된 부분들을 그때그때 체킹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save s를 누르고 파일명을 변경해서 입력한 후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코드를 더 입력을 해볼 거예요. 그쵸? 추가된 부분들 이렇게 주석으로 표시를 했으니까 이 부분을 넣어서 다시 run 모듈 F5를 누르면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실습을 하는 영상, 제가 입력한 영상을 한번 또 그대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입력하고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여러분들이 여기 가로 안에 있는 값들을 여러분들이 다 수정을 해보시면은 또 새롭게 크기도 변하고 굵기도 변하고 속도도 변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한 거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파이썬이 뭔지 배웠고요, 여러분들. 파이썬이 뭔지 배웠고, 그 다음에 모듈이나 라이브러리가 뭔지 확인했고, 그 모듈이나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고, 그 다음에 별칭으로 만드는 거, s로 만드는 거, 그리고 그 모듈이나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명령어를 입력할 때는 점으로 연결한다 라는 거를 배웠고, 그 이후에 우리가 주석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이 컴퓨터랑 대화를 할 때 인터랙티브 쉘이라든지 또는 스크립트를 내가 만들어 가지고 실행을 시킨다, 대화 창구가 이거다 라는 것까지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파이썬이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내가 이렇게 명령을 내려 가지고 삼각형 도형을 그리게 했구나, 코드를 하나 만들어 봤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파이썬 이제 시작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데이터 분석하는 부분이 나올 때까지 쭉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